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 추워진 것 같은데요.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만 또 원화채굴 하게 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사를 봤을 때 펜타라 캐피탈이 나오고 있네요.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산업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펀더멘탈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년 1월 21일 기점으로 들어오게 되죠. 기대하는 것만큼 블록체인 채택률이 높다면, 그게 높아진다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알트코인이 BTC보다는 훨씬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한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자 가치 저장 수단, 해지 수단으로 지금 계속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정말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미래에 실제로 쓰이는 코인들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가 이 펀더멘탈의 대장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펜타라 캐피탈의 경우 제가 얼마 전에 페이팔과도 좀 연관을 지으면서 결국에는 리플과 연결된다라는 결론을 좀 드렸었죠. 최근에 백악관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총괄 부서 크립토 차례 데이빗 sak스가 지명이 됐는데 그가 페이팔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팔의 초기 창시자 피터 티를 통해 파운더스 펀드를 이용해서 과거서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 스페이스X, 누뱅크, 리플이라든지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메타 등등 펀더멘탈이 확실한 기업에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파운더스 펀드 안에는 이 펜타라 캐피탈의 자금이 녹아 들어가져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사실 파운더스뿐만이 아니라 이 펜타라 캐피탈 단독으로도 리플의 펀딩 라운드 조성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 때는 바야흐로 2013년 4월입니다. 구글에 리플만 치더라도 리플랩스에 누가 투자했는지 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리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리플랩스에 투자한 기득권 세력들의 자금의 뿌리를 꼭 명심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플랩스와 6대4 지분을 통해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계 자본의 뿌리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펀드 안에 SBI 그리고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도 2016년서부터 영국의 대형금권 스탠다드 차타드라든지 엑센추어 여기는 또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와 함께 가고 있고 초반부터 뱅가드를 통해 리플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태국의 최대 상업은행이죠. 이 SCB 시암은행 역시 리플 네트워크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지금 현재 연간 약 4억 달러 규모의 P2P 거래를 XRP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스페인의 넘버원 금권이죠. 산탄데르도 보이고 있고 CME 그룹이라든지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모조리 삼켜버린 이 시게이츠 테크놀로지 등등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초기 투자자 반드시 한 3개, 5개 정도는 최소 알고서 리플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냈던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왜 구글 벤처스가 2013년 5월서부터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했고 2030년을 기준으로 모잘루프 재단을 통해 금융에 대한 안정성, 포용성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전조로는 빌앤 멜린다 게이츠와 싱가포르의 통화청과 테마섹 북부 펀드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록펠러의 재단 또한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A16G라고 불리는 앤드리슨 호로이치죠. 임원의 이 콘텐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차기 CFTC의 위원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네요. 사실 이 컨텐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CFTC의 위원이죠. 이 서머 머싱어라든지 캐롤라인 팜 역시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차기 CFTC의 위원장이 누가 될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이 3명 모두 다 뿌리가 연결되면서 친암호화폐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머지않은 시점 이제 암호화폐 친화 법안이죠. 그 FIT 21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서 SEC의 권한이 CFTC 쪽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이미 ISO 2002의 등록 관리그룹으로서 리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퍼즐 좀 맞춰갈까요? 이 앤드루이슨 호로이치 역시 방금 리플의 초기 투자자 리스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펜타라 캐피탈 옆에 여기 초반에 누가 들어있죠? 앤드루이슨 호로이치 A16G 역시 2013년서부터 리플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다. 방금 언급드린 A16치, 앤드루슨 호로이치뿐만 아니라 펜타라 캐피탈이요, 베스벤처스요, 뿌리를 보게 되면 블랙록의 자금, 그 유대계 자본과 연결이 되고요. 그들은 아무데나 투자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사가 아닙니다. 앤드루슨 호로이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CEO를 봤을 때 이 마크 앤드리슨이거든요. 인터넷을 창시하는 데 일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 개발을 한 것뿐만 아니라 넷스케이프의 이 내비게이터를 개발했던 인력, 천재적인 개발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는 과거부터 이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고요. 여기도 역시 페이스북에 초기부터 투자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그룹폰, 스카이프 등등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빅테크, 핀테크 회사에다 모조리 초기부터 투자를 하고 있네요. 이 피터 틸이 이끌고 있는 파운더스 펀드와 마크 앤드리슨이 이끌고 있는 A16치, 앤드리슨 호로이치의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겹친다라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 앤드리슨 호로이치는요, 미래를 위해서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이를 대비해서 슈퍼팩 페어쉐이크 자금에 2,300만 달러 추가 기부했다라는 거. 왜? 이제 친가상자산 후보를 무정권적으로 뽑으라는 그들의 입김이기도 하겠죠. 이 A16G뿐만이 아니겠죠. 리플랩스 역시 중간선거 대비 목적으로서 더 많이 투자했네요. 페어쉐이크에 2,500만 달러 추가적으로 기부했다. 그들의 입김이 계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백악관 쪽으로 상원, 하원 의원을 모조리 삼키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펼쳐졌던 미국 대선 기부금을 다시 한번 까보았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나온 것 잘 알고 계시죠? 뚜껑을 열어서 정말 어떤 암호화폐 업계에서 돈을 댔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리플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서클, 이 세 개는 또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완전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크라켄, 미국의 대형 거래소 또한 나오고 있고요. 메사리, 그 위에는 iFinex로서 테더의 주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들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형 거래소죠. 이 제미나이 거래소 또한 굉장히 크게 미국의 대선 자금, 이 특별정치활동위원회의 일환인 슈퍼팩 페어쉐이크에 돈을 넣었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점프 크립토, 여기 마지막에 A16치, 앤드리슨 호로이치 역시 대미를 장식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들의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백악관을 필두로 한 블록체인과 AI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크립토 차르 부서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CFTC의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새로운 재무부 장관도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인 후엣 베센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뭔가 완전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준비되어지는 그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그 뒷배에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리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인사이트를 좀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암호화폐 ETF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 주자로는 솔라나 아니면 리플, 누가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2025년을 기준으로 반드시 블랙록에서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료가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역시 리플사에서 지금 찍어내고 있는 RLUSD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다. 규제에 대한 명확성,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죠. 이 두 가지 섹터의 성장 자체가 전통금융과 융합될 수밖에 없는 시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관에서 찍어내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뭐 유로화 기반, 호주 달러 기반, 일본의 엔화 기반, 여러 가지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죠. 이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글로벌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자산이 빛을 발하는 주요 사용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스웰 컨퍼런스 직전에 리플은 준비금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중심으로 RLUSD죠. 리얼 USD에 대한 자문위원회까지 발표하면서 그 뒷배를 봤을 때 역시나 그 고위급 인사들, 유대계 자본과 연결되는 기관 출신들이 모두 다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앞으로 기관의 채택, 기업 고객을 위해 B2B 결제에서 사용이 되겠죠. 간소화된 글로벌 거래를 가능하기 위해 국경 간 결제 솔루션에서 앞으로 RLUSD 많이 채택될 수밖에 없고요. 이가 거래가 활발하면 활발해질수록 어떤 것이 소각된다고요? XRP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마침표, 결론을 짓고 있네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이 XRP 레저의 개발자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갔을 때 현재 거래 비용 RLUSD가 XRP 레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스팸이라든지 서비스 거부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리플 어느 정도를 소각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10드랍 0.00001개씩 없어지면서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월가의 전문가가 리플이 XRP가 세대적 부의 가장 큰 기회라고 동의를 하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수반하셔가지고 장기 투자 동행을 하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자의 반열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큰 기회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리플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30년을 기준으로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제2의 달러,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까지 충분히 넘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적 부의 가장 큰 기회, 이번 사이클과 다음 사이클, 정말 2030년을 가이드라인으로 보게 됐을 때 그래봤자 이제 뭐 4년,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엄청난 큰 기회, 파급 효과가 이번 장 그리고 다음 사이클 안에 세상이 완전히 격변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금투세가 폐지될 뿐만 아니라 코인 가세까지 일단 2년이 유예가 됐어요. 그쵸? 지금 현재 물이 들어오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 과세까지도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조금 더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내공을 쌓는 시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다시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최근에 미국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조만간 PPI 지수가 나올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지표를 핸들링하면서 뭔가 내년에 골디락스가 나올 것처럼 소프트 랜딩이 연출되면서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처럼 지금 미국이 정말 탄탄한 국가다.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고 유동성을 풀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조금 대중들을 달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 2008년을 버금가는 혹은 더 넘어서는 대공황이 한번 찾아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틴 라가르드죠? 2019년 전까지는 IMF 총재였고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내년에 대공황을 예측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연준의 경제 고위급 자문이었던 샴 박사 알고 계시죠? 올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엔켈 트레이드 청산 일본의 17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써 샴의 법칙이 다시 가동됐다라는 거. 샴 박사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해 만든 샴의 법칙이 지금까지 11번의 경기 침체 그중에 10번을 맞췄다라는 거. 그 당시 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당장 미국 경제가 어려운 거 바로 침체가 올 것은 아닌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야. 어쩌면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투자 회사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증액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닷컴 버블이 붕괴하기 전, 그리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현금 비중을 역대급으로 올려놨고요. 시장이 붕괴하게 됐을 때 굉장히 싼 값에 매집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하로서 점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까지 풀어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은 시나리오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들이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기 침체 리스크 때문에 투자금을 뺀다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참전을 막으면서 그 뒤에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머지않은 시점 12월 19일인가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예고되고 있는데요. 꽤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이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와 같은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는 거 아니야? 좀 조정 세게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팔았다가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은 그때 좀 다시 사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시장은 유동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투자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팔면 올라가고요. 내가 사면 내려가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즉 그들이 아무나 돈 벌게 해주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월가의 탐욕을 이기려면 엄청난 공부를 수반해 주셔야 되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 충분히 잠깐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 정말 할지 말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그 기득권 세력들 5대 기축통화국 그 위에 있는 그림자 정부가 정하게 될 것이겠죠. 하지만 조금 더 코어, 큰 그림으로 보게 됐을 때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한들, 잠깐 주춤할 수 있다 한들 아직까지는 그 미디어를 동반한 개인의 참전, 그 시그널, 그 홍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DCA 하면서 수량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XRP, 국내에서 거래대금 굉장히 높은 건 알겠지만 코인베이스의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다. 코인베이스의 60, 70%의 포션은 기관의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세는 글로벌 시장이 주도했다. 즉 고래들, 기관들이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뭔가 주춤주춤하죠. 가격이 조금 오를 것 같으면 빼고요. 이제 진짜 조정 오나보다 싶으면 올리고 있어요. 가격의 횡보 속에 그 고래의 매집 활동은 급증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 4.34달러까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 리플 고래들은 개미들이 던지고 떠나가는 그 물량들을 모조리 다 받아먹고 있을까요? 굉장히 최근 기사죠? 어제자 기사를 보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 고래들 1억 개 이상 리플 XRP를 매집하면서 사상 최고치 고래 매집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집하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네요. 마지막 기사죠. 한 전문가는 리플과 이 XRP가 미국의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계속 락업돼 있었던 에스크로 물량, 미국의 재무부와 연결되어 있을 확률, 브릭스에서 이미 스마트 컨트랙이 활용되고 있는 공문 또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중비금 자산으로 활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통화의 패권을 이 XRP를 통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상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